지난 시간에는 환경 친화적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실내 조경 도입 기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실내 조경 기술, 오늘은 경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업 공간의 실내 조경 도입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상업 공간의 실내 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공간의 실내 조경이라는 것은요, 최근에 친환경적 이미지로 경영적 효과를 높인다라는 의미의 상업 공간에서 실내 조경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상업 공간은 다른 공간에 비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어떤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방법으로도 실내 조경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 중에 하나로는요, 은행에 실내 조경이 도입되었더니 그 전보다 예약률이라든지 예금의 액도 늘어났다라는 재미있는 보고도 있고요. 또 호텔의 경우에는 실내 조경이 보이는 쪽에 그 객실의 예약률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많다라는 이런 재미있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같은 곳에도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주어서 고객에게 어떤 감동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실내 조경이 또한 도입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업 공간의 실내 조경은 다른 공간에 비해서 제약 조건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먼저 예감하시겠지만 상업 공간은 그 면적당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할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업 공간을 공부하실 적에는요, 실내 조경의 기법을 잘 이해를 하셔서 다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겠고요. 다른 공간보다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식물의 관리 방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어렵게 하지 않아도 간편한 방식의 관리법이나 시공 방법 같은 것도 이 분야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 시스템 같은 것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 공간은 다양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업 공간을 알아보기로 했죠. 그런데 상업 공간에 실내 조경을 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과 한번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업 공간은 범위가 워낙 많아서요. 먼저 어떤 공간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지 장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공간에 실내 조경이 도입될 수 있는 장소로는요, 일반적인 상점이요, 그러니까 샵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호텔은 아주 오래전부터 실내 조경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우리가 최근에 그 레스토랑 가운데서는 뭐 자연식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자연이나 환경과 관련된 식당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의 실내 조경하고요.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 그 다음에 백화점, 그 다음에 쇼룸이라고 해서 전시 공간에서도 다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전시의 목적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상업 공간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고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거 공간에서 아파트 공간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파트를 홍보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 같은 곳에서도 실내 조경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 조경은 여러분들이 이 상업 공간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로 매장하고 백화점, 호텔, 그리고 레스토랑을 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매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의 경우에는 주로 윈도우 디스플레이라든지 디스플레이의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식물이 도입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여기는 식물이 굉장히 작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못 하실 건데요. 일부러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이렇게 그 상업 공간에는 효과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식물이 때로는 이렇게 작은 부분에 또는 조형성 있게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사례도 또 보도록 할까요? 예. 여기서도 식물이 들어갔는데 주로 보면은
때로는 이거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뭐냐면 인공 조화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업 공간처럼 그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공간적인 취약성 때문에 때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장 내에서 약간의 그 작은 공간 안에 들어가는 이런 용기 안에 식물이 들어가는 기법들,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도 식물이 도입된 사례들을 보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식물을 절화 상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상태로 넣기도 하고, 그 조형물과 같이 연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에다가 넣어서 그 형태를 이렇게 재미있게 변형시켜서 넣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매장 디스플레이에 도입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장 안에서 식물이 도입되는 것은 그동안 보셨던 실내 조경처럼 아주 생태적이거나 환경적이지 않지만 그 공간의 성격 때문에 조형적이고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된 사례들을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공간인데요. 호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텔 같은 공간은 거의 화분이라도 다 모든 공간에 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이 상공간 중에서는 가장 식물 도입이 활발한데요. 그 호텔 내에서의 실내 조경이 들어가 있는 그 장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의 실내 조경이 도입되는 장소는요. 윗부분부터 그 빈도수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들어가는 입구의 현관 부분하고 휴게 공간, 그다음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같은 쪽에 가장 많이 식물이 도입되었죠. 그런데 이제 도입되는 형태는 아주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간단한 방식의 화분 형태 같은 걸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 기둥이나 복도와 같이 건축 구조와 연결된 곳에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주변이나 로비, 벽면, 그리고 계단, 그 다음에 상가, 아케이드나 수영장 쪽에도 실내 조경이 도입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그 실내 조경이 도입된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어서 이런 현황들을 분석해 보니까 형태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자, 보실까요? 자, 아일랜드 스타일이라고 해서요. 실내 조경이 공간의 중앙 부분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면적이 좀 많이 차지하지만 호텔은 공간이 좀 넓은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흡입력 있게 실내 조경을 도입하려고 아일랜드 스타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입체형 설명드렸듯이 그 아주 입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식물이 도입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칭형이라면 화분 같은 것들을 대칭적으로 열식하는 쭉 줄을 맞춰서 놓는 방식으로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경형, 물을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간히 나타나는 것이 캐스케이드형, 벽면이나 또는 입면 부분에 물계단이나 계단을 주변을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캐스케이드 방식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호텔에는 식물들이 많이 도입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주거 공간이나 이런 공간보다는 부분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호텔의 조경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예, 이 그림을 보면 실내 조경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냥 간단한 꽃장식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상업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 면에서 이렇게 소정원이나 작은 용기 안에 식물이 도입되는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용기를 활용하느냐, 용기 디자인이 어떠냐 하는 걸로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꽃장식의 형태로 들어간 것을 보셨고요. 예, 계속 이어서 보시는 호텔 조경의 사례들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공간이라 하더라도 조형물들, 그러니까 환경 조형물들이 주로 도입되고 간간히 주변을 식물로 처리한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벽면 쪽이나 이런 곳에 간단하게 늘어지는 형태의 식물들을 도입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도입되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한 흔적들이 보이죠. 그래서 호텔의 실내 조경에는 이런 부분적인 도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황은 그렇지만
호텔의 실내 조경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서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호텔의 실내 조경은 좀 더 적극적인 방식도 도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식재 방식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텔의 실내 조경의 식재 방식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플랜터,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화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바닥에 정원처럼 안 하더라도 식재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식물을 심는 거.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방식은 화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단이나 화분 같은 거는 좀 편하게 식물이 도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식물이 도입되는 이런 방식들이 현황으로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플랜터나 컨테이너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행잉 방식으로 도입이 되어서 공간을 활용을 잘하는 이런 방식들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빈도수로는 가장 적어요. 그래서 가든 방식은 빈도수로는 가장 적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된 사례들이죠. 그래서 호텔 안에는 다양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형태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효과들이 크고 작게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실내 조경이나 상업 공간의 실내 조경은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공간도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시공 방법이 간편화되고 관리가 체계화된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자, 그러면 전면적으로 실내 조경이 도입된 상업 공간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것은 우리나라의 백화점에 도입된 사례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기 정글 플라자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런 작게 도입되기도 하지만 그 오너가, 의뢰자가 실내 조경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있을 때는 공간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테마가든의 형태로 도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공간 하나가 그 건물의 특성을 좌우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된 사례들을 보았고요. 또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일본의 사례인데요. 이 호텔에서도 실내 조경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리조트 호텔인데 그 아주 편안한 공간의 느낌을 창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했던 것처럼 입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실내 조경이 도입된 상업 공간도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 공간은 부분적인 것부터 더 나아가서 전면적인 것까지 다양한 방법의 실내 조경이 도입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공간의 성격이나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취향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게 디자인 개발, 시공 방식, 그 다음에 관리 방식을 생각하셔서 도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레스토랑에 대한 실내 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백화점이나 호텔보다 보다 개성 있게 실내 조경이 도입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레스토랑의 실내 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업공간의 실내 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상업공간 가운데서 백화점이나 호텔도 실내 조경 도입하기에 좋은 장소이지만 이 레스토랑도 아주 개성 있게 실내 조경이 도입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최근에는 그 공간 성격을 차별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많은 만족을 주고 있는 식당이나 레스토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식물을 도입할 때 기능성 있는, 그러니까 향기가 있다든지 또는 특별한 어떤 이미지가 있다든지 이런 식물들을 도입하셔서 보다 실내 조경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스토랑에 도입된 식재 방법들을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은 현황 분석에 대한 것인데요. 쭉 레스토랑의 식재 타입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아직은 화단 형태, 그러니까 간단한 방식으로 식물이 도입되는 것이 빈도수는 가장 많습니다. 그렇겠죠? 아직까지는 실내 조경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원 형태로 도입되는 장소들도 많이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단이나 화분 형태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황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의 주변 현황은 이렇지만 앞으로의 우리 방향은 어떻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화단이나 화분 형태로 간단하게 도입되었지만 앞으로 정원 형태라든지 특성 있는 방법으로 실내 조경이 많이 도입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내 조경 가운데서 레스토랑의 실내 조경을 여러분들과 한번 직접 해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이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 심화 단계에서는 실내 조경 설계하는 방법과 표현하는 기법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직 설계를 하시기에는 조금 초기 단계이니까 식재 계획부터 이미지를 잡아나가는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지를 한번 선정을 해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식물을 한번 도입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식물이 도입되는 게 좋을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식물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그 공간의 성격과 면적 등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그 공간 안에 테이블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공간을 활용하는지, 그래서 동선과 공간 분석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충분히 동선이 할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이용자들의 그 빈도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채광 조건이나 이것이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식물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식물을 한번 계획해 볼까요? 예. 자, 아직까지 식물을 많이 알지 않으시니까요.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 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식물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실 적에 규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식물 하나하나의 생육적인 특성을 오늘은 설명 안 드리겠고, 규격과 수량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식물에 있어서 지금 벤자민 같은 거는 일반화되어서 많이 아시죠? 요런 식물들을 보실 적에 H하고 W가 있는데 H가 수고예요. 높이예요, 높이. 그리고 2.5, 1.0, 0.6 요런 수치들은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벤자민 같은 건 상당히 키가 큰 종류를 생각을 했고, 팔소니 같은 것들도 큰 편이죠. 그래서 이런 건 상층목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것들은 중층이나 하층으로 된 거고, 예, 왕대 같은 것도 키가 큰 종류들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H는 수고를 얘기하는 거고, W는 와이드, 그러니까 수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격을 여러분들이 시방서에서 규정을 해주시고, 또 디자인하실 때도 염두에 두셔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식물을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머리에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종류도 많이 아셔야 되고, 또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거를 적어놓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식물의 이 크기라는 것은 그 편차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식물은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상층목, 중층목, 하층목 이렇게 그 식재의 전반적인 그 분류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물의 규격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계획에다가 식재 계획할 때 이 부분까지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실 때 인출선을 뽑아서 이 부분들도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터 플랜이나 평면도를 그리실 때 이런 부분들을 그려주시고, 수목 수량표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시공 단계에서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할 적에 맞게 산출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견적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간을 머리에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식물에 대한 것들을 규격과 함께 한번 그려보시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또 한 사례들을 볼까요? 예.
예, 요것도, 그러니까 오늘은 아직 여러분들이 설계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식물들의 규격과 수량을 쓰고 옆에 식물의 그림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 보면요. 아까처럼 키가 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실내 조경은 이 아래쪽, 지피 쪽의 식물들을 많이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조경보다 실내 조경은 섬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 안에 식재가 되어 있을 때 그 위를 식물로 덮어 주어서 지피용 식물들을 많이 이용할 때 전반적으로 공간의 느낌도 차분해지고 그 다음에 깔끔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보면 이런 지피용 식물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는 그냥 한 그냥 수량표를 보였기 때문에 수량이 적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실내 조경을 설계할 때 보면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피용 식물들은 여러분들이 계절에 따라 약간 변화를 주기 위해서 교체를 해줄 수가 큰 수만 쉬고 나서 계속 둘 수 있지만 그 지피용 식물 같은 것은 때에 따라 교체도 가능. 이런 지피 변화를 주면서 공간의 이미지를 차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시도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실내 조경의 그대요. 레스토랑의 실내 조경을 1층, 2층으로 해서 한번 투시도를 보았습니다. 투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앞으로 드릴 공간의 입체 이미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실내 조경 기사 시험에 주로 평면이나 인면도나 단면도를 그리게 되고요. 스케치 정도를 그리게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투시도 상태가 컴퓨터로 포트 작업을 통해 3D까지 작성에게 보여주면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설계 기법에 더불어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한번 보여줄 것이고요. 지금 하나의 레슨을 보면 뭐 3인 공간 같은 데는 아주 식물을 많이 도입하고 중간 세대에다 식물을 도입해 그 다음에 1층은 들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재대를 좀 기능적으로 만들어서 에다 식물을 도입한 것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도입된 것들을 보았고 그래서 지금 보았던 공부를 한번 보면 이런 탄생 것 같은데요. 예, 입구 부분에서부터 쭉 식물들을 가지고 외부 조경을 하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 식물들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여기가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식재대를 조금 변형으로서 사람들의 그 동선이나 이런 데 불편을 주는 식물이 도입되었고요. 이 층은 조금 더 넓은 면적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부분적으로 식물들을 강조해서 집어넣죠. 3층 공간 정도에서는 보통 레스토랑에서 그 서비스 에어리어로 고객들이 휴식을 한다거나 어린이 놀이터를 주는 이런 레스토랑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 적극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3D 상태의 그 사례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해본 것들을 한번 보는데요. 예,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그냥 공간 계획해보는 것 공부에 많이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 공부하면 상업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식재대 디자인이 중요한 것을 아셨죠? 그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그 학생들과 같이 본 것들인데 지금 보면은 를 주면서 식재대에 변화를 준 것이라든지 기존의 테이블 상태의 가운데 부분을 식물을 집어넣은 것들이에요. 요거는 공간 활용을 아주 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고 테이블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식물이 들어가고 관리도 좋은데 단 여기에 들어가는 식물은 쉐라기넬라라든지 이런 지피용 식물들, 그러니까 키가 크지 않은 식물들이 도입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낮으면서도 녹색을 볼 수 있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는 식재대 디자인은 쪽에 설치, 면 쪽뿐만 아니라 후에 부분에도 들어오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덩굴성이나 또는 낮은 집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큰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지피용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업 그 공간의 특성 때문에 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런 설계 변수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간 쾌적성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내에 들어왔을 때 오염물질도 이용해야 됩니다. 이건 어느 공간이나 마찬가지죠. 상업 공간도 그런 것이에요. 공간, 특히 백화점 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되도록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하거나 재미있는 요소가 실내 조경 안에서 도입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좀 오래 머무는 것이 상업 공간에서는 좋은 효과죠. 그러니까 뭐 허브 식물이라든지 수공간이라든지 또는 물들이 같이 도입되면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청결성, 관리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업 공간에는 이런 유지되지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비성, 수경이나 향기 요소 같은 것들로 차별화된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 심리적으로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상업 몇 가지 중요한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 조경에서는 쾌적성, 체류, 청결성, 신비성, 접근성, 공간 효율성, 요것들을 설계할 때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적으로는요 입체, 대칭형들이 많이 도입되고 수경이나 캐스케이드도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식재하는 방식은요 플랜터 방식이나 컨테이너 방식, 행잉 방식, 가든 방식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시 공간의 실내 조경을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식물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뿐만 아니라 테마 가든의 기법으로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 전시 공간은 좀 더 재미있는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전시 공간을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